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대구에서 탄생한 주요 치킨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이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발전 과정들을 그러니까 최근 5년간 검색어 및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번 조사하고 이에 대한 결과들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작업은 우리 손지훈 영남대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학과 석사과정하고 같이 참여를 했고요. 사이버 감성 연구소는 영남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창립한 그런 사이버 감성 연구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빅로컬 빅펄스는 저희 이제 연구실, 그러니까 랩의 소위 말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영남대학교 2003년도에 와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네트워크와 온라인 공간의 어떤 관계를 주로 이제 연구를 해오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그 사회 연결망 분석을, 그러니까 비정령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인간관계와 사회의 여러 가지의 이슈들을 찾는 작업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거 저희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2021년도 8월 달 찍은 사진이고, 이제 제 연구실의 모습입니다. 대구는 상인과 상단의 도시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건상구님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건상구님은 그러니까 많이 이제 알려진 대중적인 이제 분인데, 대구 중구 근대 골목 투어를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 중구 근대 골목 투어와 연결해서 사이버 공간과 온라인 사이버 공간과 아날로그 공간의 만남, 이래서 열린 모임 왁자지껄이라는 곳에서 같이 이제 토크쇼도 했던 그런 인연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 이제 12월 16일 날 KBS 대구 라디오 방송 생생 매거진 오늘에서 이제 우리 건상구님이 이제 프랜차이즈가 대구에서 성공하는 이유들 하면서 그 이유들에 대해서 대구의 어떤 보수적 성향이 제품 선택에 어떻게 신중을 해서 대구에서 성공하면 소외감에 이렇게 대박을 하고 있다. 또한 골목 상권 활성화는 도시 이제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한 이제 특히나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대로 돌아가면 보부상이 결집한 조선의 시장이었다. 그래서 공단보다 상단 육성에 나서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주장이 연구자로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치킨하고 연결해가지고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치맥노미스라는 칼럼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구시의 정책 초점이 이제 공단에서 유통업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구매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고 누차 저도 이제 강조를 한 적도 있고요. 또 대구의 어떤 보수적인 소비 패턴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중요한 것인지 해외 마케팅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가 이제 유튜브를 또 촬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촬영을 또 보면 여러분들이 대구가 왜 실패의, 그러니까 선도자가 아니라 성공의 선도자가 되는지 아실 거요. 자, 그럼 오늘날 사실 상업적인 활동은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이제 다 연결이 되고 있죠.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목표, 즉 제품과 서비스의 매출 확장이 이루어지면 출생 지역의 문화는 시장에 사실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이런 프랜차이즈가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암묵적으로 이런 것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사회에. 그래서 해당 브랜드의 발생지가 지닌 문화적인 정향, 소비자의 경향, 좀 문화적인 어떤 스타일, 그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스타일은 마케팅적으로 정교한 형태로 브랜드 자산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 브랜드가 발생하는 이 대구 지역의 문화적인 어떤 그 우리의 색채, 또 소비자들이 지고 있는 어떤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마케팅적으로 정교하게 브랜드 자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대구발 그런 이러한 프랜차이즈는 한국 사회 전체에 공통적으로 어떤 대구 이미지를 그렇죠 구축을 하고 현실상을 정립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 경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혹은 뭐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 이런 대구바의 프랜차이즈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혹은 조사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구는 그래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메이커스, 그렇죠. 내고장 대구. 저도 뭐 사실은 대구 출신이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구로 왔는데요. 대구 상인의 성격이 프랜차이즈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건상구님의 그 슬기로운 대학생활 아니 오답니다. 슬기로운 대구 생활에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제가 그것을 조금 더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니까 하루의 어떤 영업시간, 종료시간이 다른 도시에 비교해서 우리가 대구가 상대적으로 빨랐어요. 근대에.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익을 남기더라도 손절만은 안 하는 어떤 집요한 성격이 있었죠. 또, 그 다음에 선진 동향을 파악을 해서 로컬화 하는데 집중하는 그런 엘리트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만은 어떻게 유학을 보내자라는 이런 의식이 강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문화적인 스타일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험적 시도를 회피하는 성향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대구의 상인들은. 또한 일찍부터 골목 상권의 활성화로 집적 경제, 클러스터 이코노미라고 하죠. 클러스터 이코노미와 또한 골목 상권이 이제 활성화되면 마케팅 외부 효과가 생기죠. 특정한 골목에 가면 여기에서 모든 소비들을 다 할 수 있죠. 그 얘기는 이 모든 소비들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생산자한테도 그것은 큰 혜택으로 작동을 하잖아요. 우리 백종원 씨가 골목 상권을 가지고서 이제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지적 경제와 외부 효과에 대한 학습 경험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제 어떠한 그 이론적인 관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느냐면은 호프스테드라고 유명한 그러니까 학자가 있는데요. 이 유명한 호프스테드 학자들 중에 여러 국가들의 문화를 비교하는 비교 문화 이론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경영학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마케팅에서 사용되고 어느 정보학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그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국가 간에 비교하는 데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또 홀이라고 하는 학자가 문화 가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맥락, 저맥락이라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 이론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봤을 때 대구의 어떤 프랜차이즈 메이커스가 어떻게 연결되냐. 예컨대 호프스테드에 보면 방종을 얼마만큼 통제하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종이 뭐죠? 우리가 자유스럽게 막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방종을 통제하고 위계지향적이다. 우리가 되게 이제 규칙지향성이고 규범지향성이고 그러니까 서열이 분명하고 이런 대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구 문화가 결국 프랜차이즈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구 문화가 이런 호프스테드의 문화적 차원에 나와 있는 어떤 방종과 위계지향, 서열 이런 문화가 프랜차이즈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라는 것이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절제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마치 그렇죠. 우리가 군사 시스템처럼 또 작동해야 되는 면이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이. 또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홀의 문화가치 이론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맥락이라 그래요. 그냥 맛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주 달달하게 맛있고 식감이 어떠하고 그 다음에 쓴맛이 어떠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구 사람들이 잘 표현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고맥락 문화죠. 대구에서는. 그래서 대충 얘기하면 알아들어라 이런 거죠. 고맥락 문화. 대충 얘기했으니까 네가 알아들어. 저맥락 문화는 어떠냐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다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대구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소비자들. 그렇지만은 대구 상인은 판매 시점의 어떤 이런 비언어적 맥락하고 애매모호한 감성을 파악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대구는 프랜차이즈 메이커스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근대의 대구의 어떤 상단의 성격들에서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치킨 브레인드인가?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대구 치맥 페스티벌의 조직위원으로서 좀 봉사를 좀 꽤 이제 오랫동안 했고요. 그래서 치맥 노미스와 위시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칼럼도 이제 제가 써서 치맥 노미스라는 용어를 제가 또 이제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칼럼은 이제 영남일보의 경제와 세상에 제가 이제 1년 동안 게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도시에서 사실 치킨을 국민 간식으로 내세우죠. 그러나 대구가 치맥의 성지가 된 거는 85년도 그러니까 멕시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페리카나, 스모프, 처갓집 통닭 이 80년대에 다 탄생을 했어요. 90년대 교촌치킨,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그렇죠. 특히 교촌치킨은 프랜차이즈와 대형화의 선두주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땅땅, 별별, 굽네, 내내, 파닭, 백록담, 윤치킨, 키토랑, 치킨파니 후발 브랜드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 대구 경북이 대구권은 치킨 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특히 대구권 지역에서 탄생한 3대 치킨 브랜드가 전국적 인지도와 폭넓은 대중성을 확보한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분적으로 할인하는 것이 이 조사의 배경이나 목적인데요. 자, 우리 교촌치킨 91년도 구미에서 시작을 했죠.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은 또 91년도에 시작했어요. 대구에서 시작했어요. 멕시카나도 89년도 다 이제 비슷한 시기에 90년에 전후하여서 했고 지금은 이제 본사를 이제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제 옮긴 그런 이제 상황이고 교촌의 경우에는 그러네 코스피 상장까지도 이제 2020년도에 하면서 주식 상장을 통해 가지고 혜택을 본 분들이 주변에도 이제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는데요. 첫째는 이제 수요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정보의 수요의 측면은 소비자들이 어떠한 정보를 그러니까 찾고 있느냐. 그래서 검색어, 사람들이 어떤 단어들을 주로 검색하는지.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소비는 온라인에서 해당 브랜드를 찾는 그런 행위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검색어 데이터는 구글과 네이버에서 수집했어요. 왜? 구글은 지역별 검색을 제공하고 네이버는 성별 검색량을 제공하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6, 7, 8, 9, 0,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도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확산 트렌드, 그 다음에 네티즌의 프로파일을 분석을 했어요. 그냥 검색 데이터의 특성상 최대값을 이제 100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해석할 때 좀 주의는 좀 필요합니다. 자, 언론 뉴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급이다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인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설득을 받고 그러니까 공급 측면이죠. 식품 정보를 우리가 사실 갖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음식 맛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죠. 문화 콘텐츠의 경험과 교환이라는 책에서 김정우 그러니까 님은 이제 이런 식품의 선호도는 결국은 이런 개별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경험 기반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경험 기반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경험하기 전에는 그다음에 경험 이후에는 그 선호도는 뉴스에 따라서 인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언론진흥재단의 비카인즈 서비스에서 언론 보도 데이터를 수집했고 언론사 유형별 트렌드 및 주요 핵심 이슈, 의미 연결망을 이제 분석을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치킨 브랜드는 일단 이슈에 민감했어요. 이슈에 민감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네티즌의 검색 패턴을 보면 교촌이 세계 브랜드에서 당연히 선두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교촌의 넘버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호식이 두 마리하고 멕시카나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촌과 호식이 두 마리가 해당 브랜드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마케팅 이벤트 등이 발생한 시기에 검색량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의 어떤 사회적 이슈라든가 혹은 그러니까 관련 이벤트 발생했을 때 자, 구글을 통해서 지난 5년 동안의 관심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2017년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뭐 폭발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호식 회장이었던 그런 그 이슈들 그 다음에 2018년도 했던 거는 월드컵 예선전 이벤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피크가 그러니까 18년도에 있었던 거면 뭐 교촌 치킨의 또 이슈들 또 이제 모바일 게임과 관계된 이슈들 그래서 2019년도에도 이제 쭉 보면 2019였던 대표 한류 브랜드를 했던 경우들 2020년 신제품 닭가슴살 도시락을 출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브랜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그 다음에 마케팅 이벤트 등이 발생한 시기에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 외에는 거의 다가 유사하게 우리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더라. 최근 5년 동안에. 그 교촌치킨이 특히나 이제 대구에서 시작을 했지만 대구건이죠. 그냥 구매해서 시작을 한 거지만 이제 전국화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보면 치킨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이것은 군부대와 서울권역 휴가경이 많은 강원도에서 검색량이 가장 많이 발생해요. 특히 이제 또 우리가 그렇다 보니 강원 지역의 브랜드별 매장 수를 보면 교촌이 멕시카나와 호식이 두 마리와 비교해서 2배 이상 많았어요. 그만큼 이쪽에 강원도 지역이 검색량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매장 수도 많은 거죠. 그래서 교촌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해당 브랜드에 대한 검색량이 증가하면서 전국화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강원도가 누차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군부대가 많고 그 다음에 휴가 계획이 많고 이 두 가지 요인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틀릴 수도 있겠죠. 호식이 두 마리와 멕시칸에 대해 검색은 근데 내구가 경북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교촌에 비교해서 호식이 두 마리와 멕시칸은 아직 전국화에 성공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일단은 치킨의 지역별 관심도를 보면 강원도가 1등이에요. 사실은 보세요. 강원도가 이렇게 넘버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북, 경북 뭐 이렇게 이제 대구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그러면 교촌의 어떤 지역별 이제 관심도를 보면 교촌이 뭡니까? 이 강원도 지역을 계속 그러니까 잡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아주 시장을 그러니까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강원도와 이제 이쪽 지역 소위 말해서 이제 동쪽 지역을 다 이제 교촌이 이제 확보하고 있고요. 호식이 두 마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여기 대구 경북 지역에 좀 이게 머물러져 있는 검색량이 여전히 좀 이런 전국화에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멕시카나의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는 이제 전북이고 이쪽은 또 전라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이제 수도권 외 바뀌잖아요. 그럼 강원도 또 조금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대구 경북 이 지역에 이제 멕시카나도 최근에는 계속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화에 좀 실패하고 있다. 2016년도 전체 지역별 관심도를 보면 교촌치킨 보세요. 교촌치킨이 그러니까 강원도에 가장 많고 호식이 두 마리는 이렇게 허리를 자르고 있네요. 그래서 허리를 자르고 있어요. 이렇게 경북하고 그 다음에 전북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호식이 두 마리는 이제 자르고 있어요. 호식이 두 마리가 이 허리권에서 상당히 이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비교해서 멕시카나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제 미미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자, 2017년도 가면 2016년도하고 크게 이제 다르지 않는데 교촌이 훨씬 더 전국의 전부 다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2018년도 가면 교촌 색깔도 거의 그러니까 교촌이 거의 전국을 하고 마치 여기 그러니까 외로운 섬 하나가 호식이 두 마리가 검색을 많이 하고 있고요. 19년도 호식이 두 마리가 이쪽에 이제 또 중앙 부분에 하고 나머지는 교촌이 다 하고 있고 2020년 다시 교촌이 다 검색량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기별로 주요 5년도 최근 5년도를 보면 그러니까 교촌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확산을 하면서 이제 전국의 어떤 검색어 전국 소비자들이 교촌치킨을 가장 많이 모든 지역에서 검색하도록 1등으로 검색하도록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네이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별하고 이제 연령대를 이제 주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촌치킨의 그 검색대는 이제 네이버의 어떤 이제 구글하고 유사하게 이제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교촌이 그러니까 1등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피크들은 어떤 사회적 이슈라든가 마케팅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런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16년도 검색어 트렌드를 결과를 보면 남성하고 우리가 네이버의 경우에는 여성하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교촌치킨이 당연히 세계 브랜드 가운데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이제 검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별 없이 가장 많이 교촌치킨이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은 그래서 10대 근데 남성 그룹에서 호식이 두 마리가 교촌의 검색량에 상당히 그래도 이제 근접해 가고 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 남성이고 지금 여기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교촌에 대한 검색이 보다시피 이제 보라색이고요. 그 다음에 호식이 두 마리에 대한 검색 양이 보면 이제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촌의 검색 패턴하고 호식이 두 마리 검색에서 이게 이제 남성이거든요. 18세까지의 남성이 봐요. 중첩되는 부분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중첩되는 부분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중첩되는 부분들이 남성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 남성 그룹에서 호식이 두 마리에 대한 인기도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하면서 교촌의 시장들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는어요. 이것은 아마도 이제 두 마리 그에 대한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 마찬가지로 이제 10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하고 이제 여성을 우리가 구분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16년도에 비교했을 때 두 개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아까 16년도는 그래도 앞서 얘기했듯이 호식이 두 마리가 조금은 그러니까 교촌의 시장을 부분적으로 이제 점유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그 격차가 이제 여전히 많이 나고 있죠. 교촌에 대한 검색하고 교촌에 대한 검색, 그 다음에 호식이 두 마리에 대한 검색, 빨간색을 보세요. 여전히 이 정도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중첩되는 영향이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남성 그룹이 호식이 두 마리에 대한 선호도는 여성보다는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이 격차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호식이 두 마리에 대한 검색은 남성 그룹이 10대 남성 그룹이 10대 여성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죠. 2020년도 검색어 트렌드 결과에서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20대로 넘어왔어요. 20대로 넘어왔는 것을 보면 당연히 이제 여전히 교촌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 여성 상관없이 그러니까 다 이제 교촌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0대에 보면 흥미로운 것이 여성의 교촌 검색량이 남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는 남성 여성 해놨는데 여기 슬라이드에서 여성을 먼저 이제 해놨는 이유가 여성의 전체적인 검색량의 높이들을 보면 보세요. 50 넘는 것들도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여기에도 생기고 여기에도 생기고 여기에도 생기지 않습니까? 남성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30대 그렇죠. 남성의 경우에는 50 넘는 것이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것은 검색의 기간별 검색의 최고 점유량을 100으로 맞추어서 상대적으로 표시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성의 교촌 검색량이 그래도 여성의 30대 측면에서 2020년에서 상당 부분 그러니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피크 때마다. 근데 이것은 또한 마케팅적인 이슈일 수도 있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사회적 이슈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2020년도 그래서 40대 한번 보면 40대 남성 그룹에서 호식이 두 마리에 대한 선호도가 여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40대 남성 그룹에서 그래서 호식이 두 마리 여기 빨간색 있잖아요. 이 빨간색에 대한 것이 보세요. 전체적으로 여기 여성보다는 어때 값들이 약간 더 그러니까 높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식이 두 마리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20년도 그러니까 50세 이상에서 특히 50 플러스 남성 그룹에서 호식이 두 마리에 대해서도 또한 이제 여성보다 약간 넓게 났다. 이렇게 따지면 호식이 두 마리는 교촌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전국화에는 실패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성 그룹에서 그러니까 조금은 더 그러니까 다른 후발 그 브랜드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까지는 이제 수요 측면이었고요.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빅카인즈를 봤는데요. 이제 브랜드별로 전국 뉴스 언론사를 다 봤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도를 보면 교촌에 대한 언론보다가 당연히 가장 많고 호식이 두 마리와 멕시카나가 그 뒤를 따라가는 현상이죠. 전국권 및 경상권 언론사 그룹 간에 눈에 띄는 그래서 특별히 지역 언론사라고 해서 여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식이 두 마리 멕시카나 그 다음에 이제 교촌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교촌이 훨씬 더 이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데 멕시카나가 언론 보도도 이제 많이 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순위는 교촌 그 다음에 호식이 두 마리 그 다음에 멕시카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프랜차이즈 특히 치킨 분야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국화 관련 단어가 의미 연결망에 아주 부분적으로는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교촌과 호식이 두 마리는 브랜드 관련 이슈나 항우 방향성 뉴스가 많은 반면 멕시카나는 단독 뉴스보다 피자와 카페 등 외식 업체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교촌이 호식이 두 마리의 네트워크 시각화 자료를 통해 두 브랜드가 지출하고자 하는 국내 지역이 드러나고 있었다. 물론 이제 호식이 두 마리 같이 출연했던 뭐 강남이라든가 이런 거는 브랜드 방향상 무관하게 사회적 이슈 때문에 생겨난 거죠. 그래서 교촌 치킨이나 이제 네트워크 치킨이나 그래서 관계되어 가지고 뭐 어떤 단어들이 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색깔별로는 이제 우리가 인물인지 장소인지 기간인지 그 다음에 키워드인지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빅카인지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다 것이죠. 자, 허식이 두 마리 마찬가지로 그렇죠. 허식이 두 마리 치킨 너 이제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살펴봤다라고. 멕시카나 치킨 멕시카나 치킨은 주로 이제 색깔이 다 동일한 걸로 보면 이제 멕시카나 치킨은 좀 검색량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그림이 좀 앞에 있는 교촌이라든가 허식이 듀마이보다는 풍부하게 다양성 있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대구가 이제 프랜차이즈 시티죠. 대구가 프랜차이즈 시티고, 대구에서의 프랜차이즈 시티, 특히나 치킨을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것이 대구발, 그러니까 어떤 문화 혹은 대구발 어떠한 그 상업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